안녕하십니까. 허영강 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6일 제40회 디지털 과학 4부 유무추력의 법칙과 초과학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과 이념, 새로운 기술이 발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설파를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유무추력의 법칙입니다. 유무추력. 인력이 있고 추력이 있죠. 뉴턴은 16세기에 만유인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각 별들이 서로 땡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그것이 그 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그 이론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날로그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이런 개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새로 바뀌어야 될 개념이 바로 우리가 발표하고자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도랑 선생께서 발표하신 내용인데 제가 대신 알려드리는 겁니다. 도랑 선생께서는 이미 타계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발표를 합니다. 지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은 수인이라. 주역 개사전에 수주 괴신야라고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수는 즉 신이다. 이런 얘기가 주역 개사전에서 나옵니다. 전 인류는 이 계산 방법을 모르면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수위에 능통하면 만유 인력을 부인할 수 있는 유무추력이 상합, 서로 합치는 거죠. 자석이 서로 땡기는 거. 2/n 대 1/s 플러스 1/n 대 2/s와 이거는 이제 상합이 되는 거고요. 반발은 서로 극이 다르면 반발을 하죠. 반발은 1/n 대 2/s 플러스 2/s 대 1/n 으로서 밀고 있는 천지의 본성과 만사의 진리와 심리와 정신이 통달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 시대에는 이러한 새로운 이념과 개념으로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진리와 심리와 정신과 모두가 통달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주가 뉴턴은 인력이라고 발표했던 것이 이제는 인력이 아니고 이 우주가 별들이 서로 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우주가 지탱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지켜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이미 스승께서는 6.25 전후에서 이걸 발표를 하셨는데 이미 그때 이거를 세상에 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고 있지 않다가
제가 이제 이걸 다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유무추력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추력, 그 미는 걸 말하는 거죠. 밀추자, 유추력. 상합추력 이꼬로 음양이 틀린 합, 음과 양이 서로 틀리면 서로 미는다는 얘기죠. 무추력, 그 서로 미는 추력, 이걸 반발추력이라고 합니다. 그 반발하는 거. 음량이 같은 합이면 그 자석이 서로 밀죠. 붙지를 않고. 여기는 서로 그 자석이 달라붙는데 여기는 자석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요 위에서 보면 S분의 1, N분의 2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그 N극의 그 숫자, 비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N극의 비중. 이건 S극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우주를 광속 이상으로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 장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 세계적인 유일한 이런 기술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저 자신도 기쁘고, 또 이런 것이 많이 알려져서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약 400년에 걸쳐서 뉴턴은 만유인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 별과 별이 서로 땡긴다,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질서대로 지난 몇백 년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이 도랑 선생께서는 이 디지털 문명 창조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새로운 그 우주선을 맹기는 이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비행기가 그 음속으로 날아가면 초음속 비행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음속을 개념을 마하라고 합니다. 이 마하라는 말은 불교 용어로서 무량의 속도로 비행하는 그러한 질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미래 디지털 시대의 비행은 마하가 아닌 아하라는 광속 개념의 광속으로 우주선이 비행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광속 이상으로 비행하려면 현재의 과학기술과는 개념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엔진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 시대에서는 시도해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른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유무추력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유무추력의 법칙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서양에 무엇이 달랐었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바둑판이나 장기판에 이렇게 선 위에다가 이 알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 서양에서 하는 이 게임에서는, 체스는 이렇게 공간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차지하는 걸로 하고, 동양에서는 이제
선을 사용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시간이고 이것은 공간입니다. 그 서양에는 공간적인 개념이 우세하고 동양은 시간적인 개념이 우세했던 거죠. 징기스칸이 알렉산더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동양은 게임을 시간 속도에서 하고 서양은 게임을 공간에서 한다. 이것이 동서문화의 차이인 것이다. 미래는 동양 문명의 정신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꽃피우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공간, 물론 공간적인 개념과 그 시간적인 개념이 다 같이 미래 문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겠지만 시간적인 문명이 더 우세한 그런 문명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초과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방송에서 이거를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인류 최초로 황하강이 범람을 막았던 이 비석 형산신우비, 이 강의 범람을 막았던 약 5천여 년 전 황하강의 범람을 막았던 이러한 형산신우비가 있었던 반면 또 대한민국 땅에서는 대한민국 강원도 삼척시 동해 앞바다가 범람해서 바다가 범람하는 것을 이 척추 동해비라는 비문을 세워서 그 조수를 물리친 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비석은 지금도 강원도 속초 그 육향산에 지금 육향정에 이 비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에게는 그 일반 상식 같지 않은 그 초과학 같은 이런 얘기들이 가끔 전해지는 것이 있죠. 예, 그런 흔적이 있어서 미래 디지털 문명을 얘기하면서 이 지난 과거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형산신우비 이 황하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았던 그런 그 흔적을 이렇게 그 형산신우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삼척에 가면 이 비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척주 동해송.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미수 허목 선생, 이 글을 쓰신 미수 허목 선생께서 여기 첫 줄에서 무조무속 동북사해는 무조무속으로 호위대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동북에 있는 이 사해는 조수도 없고 그 일식도 없고 이 대택이다. 크기가 대택이다. 큰 연못이다. 이렇게 태평양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전혀 태평양하고 연결되지 않은 이렇게 그 큰 연못이 조성이 되었었어요. 그것이 이 당시에 서해라는 것이 없었고 중국하고 한국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다시 차면서 여기가 현해탄이 되었고 여기도 바닷길이 뚫리게 됐죠. 서해 바다가 다시 형성이 됐고요. 이 당시에 이렇게 그 대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조선시대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잊혀진 역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미수 선생이 미수 선생도 그 동해 바다에 조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물이 잠길 걸 알고 거기 삼척부사로 가신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이런 걸 썼어요. 근데 그 어른께서는 이 문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게 바다 그 용왕을
호통을 치는, 그리고 하늘을 움직여서 그 조수를 물리치게 하는 그러한 글을 써서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역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수천 수만 년간 이어나갈 유무추력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이어서 동양과학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